생초보도 가능합니다. 2달 정도 안에 딱 공부를 시키면은 적어도 몇 천만 원, 많게는 몇억 원을 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레주라는 것은 우리가 협회가 2006년에 생긴 뒤로는 아마 초창기에는 스파레주라는 그 과목이 없었어요. 그거를 만들게 된 어떤 동기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전에는 이제 이 협회에서도 권리 분석 가르치고 기초반 가르치고 현장 체험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설팅 비슷한 어떤 구체적인 물건 상담이 오면 상담 정도 해주는 게 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가 있을 때 이미 협회는 그 행복추구권이라는 컨설팅 법인을 따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투자지만 남을 투자를 도와주는 행위도 그 당시에는 중개법인을 통해서 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교육생들의 어떤 그 지도를 해나가면서 느껴보면은 그 당시에 전국에서는 권리 분석을 6개월씩 가르치는 학원들이 전국에 거의 다 깔려 있었어요. 대학교마다 컨설팅 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내가 생각을 하기를 교육을 받는 목적은 뭐냐? 돈 버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이 학생들을 돈을 빨리 벌게 하는 교육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투자해왔던 노하우를 PT라는 과정으로 녹아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1대1로 좀 지도를 좀 했고, 그래서 1대1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좀 시키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아산의 스파레주 교육관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단기간 최대효과라는 걸 모토로 해가지고, 어찌됐든 2달 정도 안에 딱 공부를 시키면은 적어도 몇 천만 원, 많게는 몇억 원을 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스파레주였고요. 스파레주 교육은 내용 자체가 제가 이제 훈련 과정을, 저의 깨달음을 단계별로 나눴어요. 그게 이제 6단계인데, 그게 이제 우량물건 검색훈련하고, 그 다음에 시세조사 분석훈련 단계, 그 다음에 현장 조사 훈련 단계, 그 다음에 수익률표 작성 훈련 단계, 그 다음에 낙찰가 결정 훈련 단계, 그 다음에 즐거운 명도 훈련 단계. 이름이 보면 아시겠지만 훈련이라고 마감 그 매듭이 지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훈련하는 거. 이론보다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돈 버는 습관, 돈 버는 전문가적인 습관을 들이는 게 스파레주의 교육 과정이었고, 그게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개월 정도를 이제 그 전국화, 해외까지 교육생을 그 수용하기 위해서 2019년에 변환된 게 화상 시스템이에요. 뭐 지금 화상이 되게 절실해진 시대가 됐지만은 저희는 한 1년 전부터 화상 교육 시스템을 갖췄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 편하게 정말 국내 교육생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동기들 간에도 화상을 통해서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거의 날새기로 공부를 하죠. 새벽 3시까지 하다 보니까 누구는 코 고는 소리를 내고 자기도 하고, 그게 이제 화상 교육 시스템이죠. 그리고 2달 안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졸업을, 낙찰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협회에서는 또 온리 낙찰반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낙찰받기 전에는 교육이 마감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2020년 초에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좀 자랑스럽죠. 어찌 보면은 스파레주가 점점점 폭넓게 번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생초보가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스파레주의 이념이에요. 처음에는 풀 생각이 전혀 없었죠. 왜냐면은 제가 컨설팅 법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감정가 5억짜리의 경매 물건을 만약에 제가 낙찰받게 도와줬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정가의 2%를 그 당시 받았어요. 그럼 1,0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명도는 한 세대당 1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한 어떤 5억짜리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10세대다. 그럼 기본적으로 한 1,300에서 1,500씩 받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컨설팅 법인들이 받는 수수료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찌됐든 손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손님이 낙찰받아서 돈을 딱 내고 나면 그 손님에게 돈은 벌어질지언정 실력이란 건 한 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는 고객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두 번째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컨설팅 법인이 해산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의 문을 두들기다 보니까 중간에 실력 없는 컨설팅 회사한테 사기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더라고요. 난 그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컨설턴트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덕을 짓는다고 본다면은 그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실전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전적인 실력을 갖추게 된다면은 이렇게 1,000만 원, 1,500만 원씩 그냥 계속 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일정한 수수료만 그 교육비만 내고 배우면 스스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익적 차원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잡는 법을 알려줘라. 그래서 차라리 어떤 그 공익적 차원에서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스타트는 그런 거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우리가 조각을 하든 뭐를 하든 어때요? 완성에 대한 욕심 생기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점점 생기면서 더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던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생초보 상대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생초보인데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생초보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경매 물건 나오는 옛날엔 잡지를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잡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넷으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보죠. 감정평가서 떼봐야 되죠. 등기 떼봐야 되지. 건축물 내장 떼봐야 되지. 다음 네이버 지도에 로드뷰 봐야 되지. 토지거래 이용계획 확인원 봐야 되지. 한두 개예요. 이게 다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해야지만이 경매를 잘하는 시대로 돌입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매 생초보라고 하면은 컴퓨터도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도 컴퓨터를 해야 되게끔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주입식으로 어떤 식으로 가르칠까. 그래서 이제 답을 낸 게 이제 동기들을 묶어주면 노인들에게 이제 컴퓨터 문외한들을 컴퓨터 잘하는 젊은 사람이 도와주게끔 만들어야 되겠다까지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생초보도 가능합니다. 그럼 권리분석은 못해도 가능하죠. 지금 우리 스파레주에 온 사람들이 권리분석 공부하고 온 사람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 벌잖아요. 그럼 흔한 일로 돼버렸어요. 시스템이란 건 6단계로 나눴어요. 왜냐면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물건을 우량 물건인지 우량 물건이 아닌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결혼할 때도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는데 너무 생각 없이 아무나 만나가지고 아무나 그냥 결혼하는 거, 이거가 이제 우리의 문제점인 것처럼 우리가 소중한 재산을 내가 어떤 돈 되는 물건을 탁탁 골라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량 물건을 보는 눈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 우량 물건을 왜 못 보는가? 편견이 가득 쌓여 있구나. 그래서 그 편견을 깨는 것을부터 시작을 해서 이래도 훈련법을 고안해낸 거죠. 그래서 이래도 훈련을 통해서 편견이 깨지게 되는 거가 우량 물건 검색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골랐어요. 그러면 시세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시세 조사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부동산에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줄 턱이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비교 분석해서 물어야 될 것인가를 가리키는 게 시세조사법이죠. 그럼 이렇게 데이터들이 수집됐어. 그럼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내야 되죠. 그래서 분석법이 준비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가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른 학원에서는 그 시세조사법, 분석법이 없어요. 그냥 물건 보고 현장 가라 그래. 그러니까 서울에서 직장하는 사람은 부산에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원시적으로 두 발로 컨셉은 절대로 경매를 성공 못 해요. 만약에 나도 그 방법 썼으면 난 지금도 가난했을 거라고. 앉아서 천리를 본다라는 게 제갈공명의 얘기처럼 우리가 시세조사법을 먼저 잘 체득하면 현장조사 가기 전에 물건이 결정돼요. 우리 스파레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화상으로만 만나면 솔직히 이 동기들의 모임, 우리가 보면은 빨리 가려면은 혼자서 가고, 그죠? 멀리 가려면은 여럿이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경매에는 빠르게도 가야 되지만 멀리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 명의 동기들이 유지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화상의 장점이에요. 협회에서 킹왕짱 옥션을 하나 만들었죠. 킹왕짱 옥션은 말 그대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이 흐름과 메뉴 배치를 굉장히 제가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조사하거나 분석할 때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재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회독을 하는 순서대로, 눈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메뉴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옵션들하고 보면은 메뉴 배치가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 시스템 잘 만들어 놨고, 관심 매물 등록할 때 그 메모했던 것들이 사건 번호 아래 그 상단에 뜨게 함으로써, 굉장히 그 실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기왕장 옥션이에요. 사실 협회가 만들어진 뒤로 어떤 거를 했냐면 옥션 넷민이라는 걸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수업료가 500이었는데 그거를 면제했죠. 그래서 막 열 몇 명을 뽑아가지고 했었어요. 그 수년 전에. 그게 옥션 넷민 1회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억 원어치의 교육비를 그냥 포기한 채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2기도 했었고 3기도 최근에 했었죠. 그 3기는 한 4명이 했었죠. 그것만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를 포기한 거죠. 그만큼 사실 저 자체는, 협회 자체는 이 그냥 단순 경매로 인한 돈벌이보다는 그렇게 되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많은 내 아는 것을 많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뿌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개발된 게 이제 협사모라는 단체방, 그 다음에 선배 후배 개념, 그 다음 동기 개념, 자꾸 수학여행 개념, 이런 걸 제가 왜 만들겠어요? 가능하면 한 번 만난 인연을 끝내지 말고 이어갔으면 하는 게 이제 나의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어떤 어찌 보면 봉사활동 같은 걸 하는 거죠. 그죠? 피하지 않는 재테크가 필요한 거죠. 뭐, 어떻게 뭐, 대충 투자해도 돈이 벌리는 투자. 그거가 이제 부동산 경매죠. 근데 부동산 경매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도매 시장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20% 30%씩 싸다 보니까 비싼 거를 싸게 사는 시장에서 노는데 돈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필수 제약이기 때문에 후퇴하지 않아요.